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새내기 주부예요. 저는 2년 전 결혼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와 여고 동창이세요. 두 분은 학창시절부터 세상 둘도 없는 단짝이셨대요. 왜 사이 좋은 친구끼리는 종종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중에 자식 낳으면 우리 사돈 맺자. 엄마와 시어머니 역시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하셨대요. 그리고 35년 뒤 그 말은 정말 실현이 됐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됐던 건 아니에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처음에 전 남편한테 별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어린 시절부터 누나 동생 하면서 친남매처럼 지낸 사이였기에 남편이 남자로 안 느껴졌던 게 이유라면 이유였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선 제 연애사도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걸리기도 했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저에 대해 잘 아시는 시어머니와 한편이라면 다행이지만 혹여 적이라도 지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친정엄마는 걱정하지 마. 내 친구 영미는 그럴 애 아니다. 넌 영미 이모를 그렇게 봐오고도 몰라? 내 흠 가려주면 가려줬지 그걸 빌미로 네 뒤통수 치래. 절대 아니야. 자기 35년지기 친구는 자신이 보장한다며 엄마는 큰 소리를 치셨죠. 그러면서 어디 가서 또 이런 시어머니 자리를 만나겠냐며 굴러 들어온 복 차낼 생각 말라고 옆에서 압력을 넣으셨어요. 아, 그때 그런 엄마를 뿌리치고 제 뜻대로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이제와 후회하면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로 중학교 수학 교사예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라서 저희 친정엄마가 일찌감치 사위감으로 점찍어뒀었죠. 저와는 어려서부터 누나 동생하며 허물없이 지냈어요. 방학 땐 한강 수영장도 같이 다니고 겨울엔 스키캠프도 같이 가곤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절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기요, 거기, 그쪽이 등등 절 부르는 호칭도 변하고 저랑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손끝만 살짝 닿아도 얼굴이 새빨개지곤 했죠. 처음엔 그런 모습이 재미있어서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얼굴 보는 일이 뜸하게 됐고요. 한창 외모 가꾸고 연애하느라 저보다 어린 고등학생한테 신경 쓸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간간히 엄마를 통해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매 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는다는 등 대략적인 소식만 전해 듣는 정도였죠. 알고 보니 남편은 사춘기 시절부터 절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를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좋아하는 여자를 누나라고 부르기 싫었다나 뭐라나? 암튼 그렇게 오랜 시간 가슴앓이를 하다가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서야 제게 고백을 했죠. 전 아직도 그날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하필 그날은 제가 당시 사귀고 있던 남친이랑 헤어진 날이기도 하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그놈한테 대차게 차였던 날이었죠. 당시 남친과는 같은 대학 약대 선후배로 과에서 알아주는 CC였어요. 동기들 사이에서 저와 선배의 결혼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요. 졸업 후 같은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한 저와 남친은 몇 년간 유학자금을 모은 뒤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약속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입사한 지 2년쯤 지나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양가 어른들은 모두 반대를 하셨어요. 결혼도 안 한 상태인 성인 남녀를 어떻게 같이 유학을 보내냐고요. 그래서 전 남친한테 그럼 결혼부터 하고 유학을 떠나자고 했죠. 그랬더니 유진아, 결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넌 여자라서 별 부담 없는 모양인데 남잔 달라. 생각할 게 많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내 미래에 넌 들어있지 않아. 남친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전 지금껏 우린 당연히 결혼할 거고 아들, 딸 낳고 여느 부부들처럼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 미래에 전 없다고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요. 그때였죠. 어디선가 남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이 날아왔어요. 정말 빡! 엄청난 소리와 함께 남친은 그대로 넉다운이 됐죠. 재민아, 네가 여긴 어떻게? 남친한테 주먹을 날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분이 덜 풀렸는지 여전히 씩씩대며 남친한테 쏘아붙였죠. 쓰레기 같은 새끼. 네 미래에도 안 넣어줄 여자를 왜 그동안 자꾸 안 넣어준 건데? 무책임한 새끼. 잘 들어. 네 미래에 이 여자가 없는 게 아니야. 니까 놈한테 미래가 없는 거지. 꼴값 떨지 말고 인간부터 되라 이 새끼야. 남편은 저를 이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차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죠. 달리는 내내 차 안엔 정막만 가득했어요.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죠. 얼마나 달렸을까. 그제야 잊고 있던 창피함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차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곤 한숨을 푹 쉬었죠. 동생 앞에서 이게 뭔 꼴이냐 이러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나 임용고시 합격했어. 그 얘기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었어. 유진아. 순간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이 났어요. 유진아, 이 부분에서 말이죠. 딴에는 정말 용기 내서 한 말일 텐데 제가 듣기엔 꼭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 양복 훔쳐입고 어른 흉내 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웃음을 꾹 참으며 말했죠. 일단 합격은 축하하고 오늘 일은 내가 많이 쪽팔린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잊어주길 바래. 그리고 끝으로 이 자식이 어따 대고 유진이야 건방지게 누나한테. 너 누나한테만 맞아볼래? 그러자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우더군요. 순간 전 움찔했죠.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얘기했어요. 오래됐다고. 절 많이 좋아한다고요. 저한텐 오늘이 가슴 아픈 날이 되겠지만 자신한테는 희망이 생긴 날이기도 하다고. 당장 날 받아달라는 건 아니야. 한참 아파한 다음에 새로운 사랑을 할 용기가 생길 때 그때 떠올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 있다는 걸 말이야. 그날 남편이 제게 했던 담담한 고백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인생 최고의 프로포즈였어요. 가끔 남자들이 착각을 하곤 하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벌이는 공개적인 프로포즈나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 반지를 들고 하는 프로포즈보다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제겐 그날 남편의 프로포즈가 그랬죠. 가끔 남편이 미워질 때나 결혼 생활이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면 남편의 고백을 떠올렸어요. 인간아, 내가 그 고백 때문에 참고 산다. 이러면서요. 암튼 그날 이후 전 남편을 동생이 아닌 남자로 느끼게 됐고 반년쯤 지난 뒤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사귄 지 2년쯤 지난 어느 날 집 앞 차 안에서 키스를 하다가 엄마한테 딱 걸리는 바람에 우리의 연애 사실이 발각됐죠. 다른 집 부모 같으면 딸내미의 키스 장면을 목격하면 이놈의 지집에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을 테지만 저희 엄마는 달랐어요. 너무도 흐뭇한 표정으로 차창 밖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 저희를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그것도 관객 모드로요. 엄마를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서 입술을 떼는 우리를 보고 엄마는 오히려 아냐 멈추지 마. 계속해. 엄마 들어갈게. 이러시군 콧노래까지 부르시며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곤 그날 이후 양가 엄마들의 주도로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맞이하게 된 결혼식 전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고부간의 갈등? 그건 개나 주라 그래. 영미랑 나랑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넌 엄마 잘 만나서 시집 잘 가는 줄이나 알아 이 지지배야. 시집 와서 친할머니한테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던 엄마는 저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셨거든요. 그런 마음을 알고 하늘이 도우셨는지 절친과 사돈을 맺게 됐다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건 시간이 지나 결혼할 때쯤엔 저도 엄마와 생각이 같아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모라 부르며 따랐던 분이고 또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던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지나고 보니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시자가 붙고 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먼저 친정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점심을 먹은 뒤 시댁으로 향했어요. 업체에 예약해뒀던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요. 시부모님께선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고모님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거실에서 아버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주방으로 절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곤 유진아, 이바지 음식 엄마가 한 거 아니지? 전 업체에서 산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어쩐지 맛있더라 했다. 내가 알잖니 네 엄마 음식 솜씨. 설마 너도 네 엄마 음식 솜씨 닮은 건 아니지? 그럼 완전 낭패인데 AS도 안 되고 말이야. 시어머님과 시고모님들은 깔깔대고 웃으셨어요. 시어머님은 연신 저희 친정엄마 음식 솜씨를 조롱하며 학창시절 가정시간에 있었던 조리 실습 얘기까지 꺼내셨죠. 요즘 말로 하자면 정말 TMI였어요. 전 솔직히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시집온 첫날부터 시댁 어른들 앞에서 얼굴을 찡그릴 수 없어서 참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엄마, 영미 이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도 아니고 어떻게 영미 이모가 그럴 수 있어. 완전 배신감 장렬이라니까. 속상한 마음에 전 뒷일 생각도 않고 엄마한테 모조리 다 털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시어머님이 토요일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은 중3 애들 수학여행에 따라가서 저 혼자 주말을 보내고 있었던 참이었죠. 해방감에 취한 저는 밤 늦도록 캔맥주를 마시며 미드를 몰아봤는데 그 바람에 소파 탁자엔 빈 맥주캔과 안주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갑작스런 어머님의 방문에 전 널브러진 것들을 치우며 어머니를 맞았고요. 세상에, 이게 다 뭐니? 너 집에서 술 마시는 버릇 아직 못 버렸니? 너 이제 결혼한 가정주부야. 어떻게 결혼 전에 하던 버릇 그대로니? 하긴 누굴 탓하겠니? 다 어려서부터 지 엄마 보고 배운 걸. 아니, 너도 그렇다? 어떻게 닮아도 이런 것까지 닮니? 네 엄마 집에서 툭하면 술 마시는 거 뭐 좋은 거라고 이런 것까지 네 엄마를 쏙 닮았냐고. 아휴, 이래서 며느린 친정엄마 자리를 보고 드리라고 한 건데 내가 물러 터져선 친구라고 덥석 받아줬네 그래.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35년지기가 어쩌고 평소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굴더니 시어머니가 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죠? 암튼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맹랑한 애더라. 내가 이바지 음식 보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고가웠니? 그래서 그렇게 잽싸게 네 엄마한테 일러 바쳤어? 얘 정말 무서운 애네. 장난처럼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어쩐 사람을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설사 내 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 쳐. 그랬음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일이지. 입 꾹 다물고 있다가 그렇게 뒤통수를 쳐?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니?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왜? 나 가고 나면 쪼르륵 친정에 가서 오늘 일도 네 엄마한테 이르지 그러니? 아, 이래서 여자를 잘 들어야 집안이 조용하다 그런 건데 내가 미쳤지. 어떻게 이런 걸 며느리로 들여? 그날 어머님은 자기 집 종려나무라는 안방마님처럼 저한테 온갖 성질을 다 부리고 가셨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제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5년 사귄 남자한테 버림받은 거 구제해줬더니 지 주제도 모르고. 넌 평생 내 아들 받들고 살아도 모자란 거 알고 있지? 아,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저희 엄마를 통해 제 연애사를 모조리 알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전 만만한 먹잇감이었죠. 그날 이후 전 시댁에서의 일을 절대 친정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절대 모르셨겠죠. 결혼시킨 후에 친구가 이렇게 나을 거라는 걸요. 어쨌든 오히려 저만 피를 보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솔직히 남편한텐 전혀 불만 없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려도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다정하거든요. 집안일도 남녀 구분 없이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일을 더 하는 편이죠. 둘 다 똑같이 일하는데 여자만 가정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건 불공평하다면서 자긴 제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말이죠. 정말 남편만 두고 보자면 세상 이런 남자 또 없어요. 시어머니만 아니면 전 정말 결혼 잘한 건데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 2주년을 맞게 됐어요. 그 사이에도 시어머님은 툭하면 저희 친정의 치부를 들추며 절 자극하셨지만 전 저 혼자 소가리를 하며 버텨나갔죠. 한 방을 터뜨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결혼하고 두 번째 맞는 추석이었죠. 시고모님들과 가족들까지 모두 저희 친가에 모였어요. 덕분에 전 허리 한번 못 펴고 전날부터 일을 하는 참이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아무리 착한 남편이라도 어머님이랑 시고모님들 등살에 부엌 일을 거들긴 힘들었습니다. 이날 화제는 단연 저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임신이었죠.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머님을 비롯 시고모님들은 저한테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너 결혼 전에 서너 명 사귄 걸로 아는데 그때 혹시...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라뇨? 어머님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다분하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이어가셨어요. 솔직히 너 우리 애랑 결혼하기 전에 5년이나 만났던 남자 있었지 않니? 그동안 네가 천여러 번 있진 않았을 거 아냐? 혈기왕성한 20대 남자가 널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진 않았을 테니까. 혹시 아니? 그때 성생활이 문란해서 애가 안 생기는 건지 중절 수술을 했는지 알게 뭐야. 어머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 목소리에 식구들은 모두 주방으로 몰려왔어요. 남편도 달려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일이 커지자 시어머님은 놀라신 듯 별거 아니라며 시아버님과 남편을 주방에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아니요, 다들 계세요. 이런 건 식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니까요.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 애 안 생기는 게 결혼 전 제 성생활이 문란해서란 말씀이죠? 제가 중절 수술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제 말에 남편과 시아버님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저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엉망으로 살지 않았어요. 제가 5년 사귄 남자랑 헤어지게 된 거 제가 혼전순결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 당시 제 몸 상태가 어땠는지는 어머님 아들이 잘 아니까 아들한테 직접 들으세요. 그리고요. 저희 친정엄마랑 35년 지기로 오랜 시간 절 봐오고도 이러시는 거 정말 서운해요. 무엇보다 저를 어머님이랑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님, 결혼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저 다 알아요. 얼마 전에 친정 다락방에서 다이어리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머님이 처녀 시절에 쓰시던 거요. 거기에 어머님 인생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아버님이랑 결혼하시기 전에 만났던 남자들, 동거했던 사람들 이름까지 다. 중절 수술도 2번이나 하셨던데요. 그래서 저도 의심하셨어요. 어머님이랑 같은 부류일까봐? 중절 수술 받고 저희 외가 문간방에서 몸조리 하셨다면서요. 어머님 중절 수술 받을 때마다 저희 엄마가 옆에서 보살피셨고요. 그때 어머님이 깜빡하고 외가에 두고 가신 다이어리 오늘에 와서야 제가 이렇게 써먹게 되네요. 어머님,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앞에선 세상 둘도 없는 친구인 양 굴면서 뒤에서 친구 치부까지 심심풀이로 취급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정말 추잡스러워요. 아참, 고모님들, 저희 어머님 너무 믿지 마세요. 큰고모님 첫사랑이랑 만나신 거 그거 누가 고모부님께 찔렀을까요? 작은고모님 다단가에 빠져서 돈 날리고 남편 몰래 파출을 받아내신 거 누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길로 전 친정으로 왔어요. 남편을 생각하면 정말 끝내고 싶지 않은 결혼이지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살겠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두루뭉술해지겠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얼굴 맞대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신 친정엄마는 자기가 딸을 사지에 몰아넣었다며 땅을 치시며 후회를 하셨죠. 근데 그게 어떻게 엄마 탓이겠어요. 본색을 감추고 웃고 있던 악마 같은 엄마의 35년지기 탓이죠. 사람이란 정말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